오늘은 이제 이 고전적인 방식, 우리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좀 현대의 그 과학, 뇌과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참선을 하게 될 때 뇌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평상시 상황과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서양 사람들은 구체적이고 아주 실질적인 것, 실학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심리학도 연구를 하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과 연관돼서 이 참선했을 때의 뇌가 어떻게 되고 잠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가 화두 들고 참선하는 것은 이러한 그 인간의 뇌와 의식 상태에서 어떤 상태의 어떤 형태가 되고자 이 참선을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이 현대에 나온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또 이렇게 약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책에는 없지만 이렇게 한 장을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자, 지금 요 내용을 하기 전에 말이죠.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선의 목적과 선의 방법까지 했었죠. 지금 그러면 이제 요 화두에 대해서만 잠깐 읽고 간단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90쪽, 우리 책의 90쪽 화두란 무엇인가 한번 좀 잠깐 읽어볼까요? 잠깐 펴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화두란 무엇인가? 화두는 자성을 깨쳐 들어가는 법칙이다. 이것을 움직일 수 없는 법령이라는 뜻에서 공안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것이 불법입니까? 여아시 불이니고 하고 물으니 삼세근이니라 마삼근이니라 라고 대답했다. 또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니 마른 똥막대기니라 간식월이라 라고 대답하였다. 이 대답한 도리는 팔만대장경을 다 보아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 알 수 없는 것을 참고하는 것이 화두 공부다. 이것은 사람들이 나쁜 지견과 분별심이 많으므로 그것을 없애려고 이와 같이 말과 생각의 길이 끊어진 본분의 말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화두가 이 뜻입니다. 말과 생각의 길이 끊어진 본분의 말, 이게 화두입니다. 말과 생각이 끊어진 본분의 말을 드러내가지고 여러 분별심을 깨고 단박에 딱 본분의 말을 딱 드러낸 것이다. 이게 화두입니다. 화두는 망념을 깨뜨리고 곧바로 대도를 성취하는 길이므로 거기에는 반드시 본분 종사를 만나 배워야 한다. 대해스님, 대종고스님이 그 서장을 지으신 무자 화두하는 데 있어 10가지 잘못된 길을 가려 말한 것이 있다. 이것은 무자 화두에만 한한 것이 아니다. 참선 공부하는 데는 모두 적용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화두가 1700 공안, 화두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문서 이런 뜻이잖아요. 공적인 문서. 그러니까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법령이라는 뜻에서 공안이라고 하는데 화두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럼 그건 무슨 말인고 하면 무엇이 불법입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삼서근이니라 마른 똥막대기니라 혹은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것들이 하나하나의 공안입니다. 화두입니다. 말과 생각의 길이 끊어진 본분의 말이라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하기로는 말씀 화자 머리 두자 그렇죠? 말씀 이전 소식 말이 나오기 이전 소식 그러니까 말과 생각이 이미 일어나기 이전 소식을 화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삼서근이다. 무엇이 불법입니까? 이랬는데 삼서근이다. 이러면 그걸 우리가 말과 생각으로 삼이서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느냐?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로 우리 의식이 집중돼서 들어가서 삼매에 들어있다가 탁 터질 때 이 말을 한 이유를 알 수가 있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말과 생각이 끊어진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로 이루어져 있는 그 어떤 글로도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팔만대장경도 이걸 알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서 나온 이 말을 알게 된다 그러면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로 우리의 의식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야말로 그때가 되면 우리 마음이 그야말로 무심이 되고 공한 자리, 성성적적한 자리로 들어갔을 때 이 공안들이 타파가 돼가지고 그 말한 내용들을 바로 알게 돼서 우리 자성자리를 환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화두는 자성을 깨쳐 들어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연부를 하거나 다란이를 하거나 경전을 독경을 하실 때도 적용이 되겠지요. 여러분 연부를 하고 있으면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고 계시면 그 연부를 하고 있지만 연부를 해서 어떻게 목적이 뭡니까? 생각과 말이 끊어진 자리로 쑥 연부를 하다 들어가야 됩니다. 일념삼매로 연불삼매가 돼가지고 다른 생각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말과 생각이 나오기 이전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온만이 반명이나 광명진영이나 신묘장구 대다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기특한 생각을 하고 그러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뚝 끊어져 버립니다. 금강경을 암송을 하다 보면은 쭉 암송을 하다 보면 생각이 끊어지고 오로지 그냥 암송할 뿐. 그래서 생각이 뚝 끊어진 자리로 들어가면은 우리의 본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성 자리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지경과 분별심이 끊어져 버립니다. 번뇌가 바로 곧장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돈교라 그래요. 그렇죠? 단박에 들어갑니다. 곧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참선 공부를 화두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선지식이 필요합니다. 스승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엇이 삼석은이고 했는데 공부 조금 하다 보면 아주 알았다는 생각이 나거든요. 아하 이렇게 해가지고 삼석은이구나 하는 게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 세상에 참선하다 보면 알았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것저것에서 다 알았다 그러거든요. 알았다 그래요. 근데 알았다고 하는 분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놔두면은 제대로 자성자리로 들어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견이 났는데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지견이 났는데 그걸로 이제 내 공부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을 가는데 조금 오다 칠곡에 와보고 말이죠. 뭔가 부산하고 다른 게 뭔가 있거든요. 딱 알았다. 서울은 안 가보니까 서울인지 칠곡인지 분별을 못하죠. 뭔가 세 개 나왔단 말이죠. 이제 알았다. 알았다. 그럴 때 이제 법방망이를 맞아야 됩니다. 큰 스님 만나가지고 법방망이를 맞아야 됩니다. 점검을 받고 아직 덜 됐다. 그러면 다시 알았다는 걸 다 내려놓고 알았다는 걸 다 동전에 알았다고 하는 생각은 다 내려놓고 다시 새롭게 참고를 해서 오직 모를 뿐의 마음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생각을 내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화두 중에 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무자 화두 아닙니까? 조주 무자 화두. 예를 들어서 열반경에 부처님 말씀에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다. 준동합륜이 계유불성이다. 꼬물꼬물 움직이는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느니라. 모두 부찬이니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주 스님에게 어떤 분이 와서 그럼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부처님 말씀에는 모든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조주 스님은 개한테 불성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틀리신 겁니까? 조주 스님이 틀린 겁니까? 그런 게 아니단 말이지요. 조주 스님도 확철되어 하신 대선지식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는고? 그러면 여기에 무라고 말한 것은 말과 생각의 길이 끊어진 본분의 말이란 말이죠.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생각으로 도저히 지을 수 없는 무라고 한 그 뜻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자성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만 그 말씀하신 내용을 비로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견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서 깨쳐서 지혜로서 이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주 스님이 도대체 이게 화두 아닙니까? 말씀하자 머리 두자. 조주 스님이 없다라고 했는 그 말에 끄달릴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나오기 이전 소식,
도대체 조주라고 하는 도인 스님이 도대체 어떤 자성짜리 어떤 곳에 있었길래 그 무라고 하는 말이 나왔겠느냐. 그 의심을 해 들어가면서 조주 스님의 본래 자성짜리, 부처님의 자성짜리, 조주 스님의 자성짜리, 나의 자성짜리는 같으니까 그걸로 쑥 들어가서 이 의심을 하고 지어 들어가서 삼매에 쑥 들어가게 되면은 비로소 그 자성짜리에 가 있다가 보는 찰나 듣는 찰나 삼매가 탁 터지면서 조주무자 의지가 도대체 어떻게 무라고 했는가 하는 게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탁 터지는 것이죠. 화두참구는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종고 스님이 조주무자 화두에 10가지 병폐를 얘기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주무자가 무와 유의 분별이 끊어진 무이다. 말하자면 뭐 절대의 무이다. 이런 생각도 내지 마라. 그렇죠? 여러분 지금 벌써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죠? 공부 좀 하면 똑똑해져가지고 저기서 무는 말이지 있다 없다의 분별이 끊어진 그 부정으로서의 무일 것이다. 이래거든요. 그래서 대종고 스님이 그런 생각을 내지 마라. 그것도 생각 아니냐. 그래서 생각을 아예 끊어라. 이런 식의 10가지 우리가 말하자면 잔머리로 아주 그냥 막 이론적으로 생각해서 낼 수 있는 그 가지수 10가지를 갖다 다 설명해 놨어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화두 들면서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삼석의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석삼자 노자 도덕경 배우면 삼생만물이야. 삼이란 데 큰 뜻이 있어. 이한 사람 있어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내면 안 돼요. 무조건 이 말이 그냥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라. 그런 생각 내지 말고 오로지 화두만 쭉 일념해서 갑니다. 쭉 갑니다. 어째서 무라 했는고 하고 이래 오로지 의심만 지어 나갑니다. 그래서 화두를 공부를 할 때는 참구를 하는 것이지 참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 얘기 한번 보실 것 같으면 화두 참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참구입니다. 구절할 때 구자. 화두를 참의한다는 거는 이 생각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째서 무라 했는고 하시면 의심을 하는데 뭐를 참고한다는 거는 의심을 하는 건데 어째서 무라 했는고 의심을 할 때 요 말만 가지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 말만 가지고 어째서 무라 했는고 하는 말이 이미 의심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이 의심을 이렇게 지어 나가면서 말은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의심을 지어 나가는 겁니다. 어째서 무라 했는고 혹은 이 먹고 같은 건 이 먹고 본래 면목이 이 먹고 이렇게 의심을 지어 나가는데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참구입니다. 다른 걸 가지고 와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화두기 때문에 맞죠? 화두니까 우리는 이 말씀하 뭐라고 했는 요 말씀, 요 참구했는 요 구절, 요 말씀을 가지고서 화두 참구 의심을 해서 말씀 나오기 이전 소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나오기 이전 소식으로. 그러면 참의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이제 참선한다는 분이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많습니다. 어째서 뭐라 했는고 유하고 반대되는 거라고 했는가? 무하고 유하고 그 사이에 있는 뭔가를 했는가? 이렇게 하면서 생각으로 의심하고 있죠. 그죠? 이건 참입니다. 이래 하면 안 된다는 게. 이거 화두 참선 아닙니다. 이래 했는 분 많지요?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게, 이 주인공이 이 먹고, 이게, 이 끌고 다니는 이 주인공이 이게 참난가? 아니면 이게 청정법신인가? 이렇게 하는 사람 있지요? 요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이래 참선하면 안 됩니다. 화두는 참의를 하면 안 돼요. 참구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화두 참선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참구를 하는 겁니다. 그 말만 가지고 말 자체가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 말로만 가지고 의심합니다. 단순화시킵니다. 아예 그 생각을 버리고 의심하는 구절 하나만 가지고 딱 의심을 하는데 오로지 그 의심만 해서 다른 생각들이 끼어들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째서 무라 했는고 그러다 보면 탁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이래가지고 뭐라고 했겠지.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럼 이거 망상입니다.
왜냐하면 산매에 들어가지고 깊고 깊은 상태에 들어가서 이 화두가 박살이 탁 터지면서 한번 이 풍선이 터지듯이 탁 터져가지고 알았다라는 게 안 되면은 그건 전부 우리의 그냥 육식, 칠식 전부 이런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알았다는 내용에 이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예. 그건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 가지고 큰 스님들한테 가가지고 스님 이런 거 아닙니까? 하고 탁 등장하잖아요. 큰 스님 뭘 하신지 아십니까? 맹꽁이 소견을 내지 마라 이랍니다. 어디서 여우가 왔어 이래요. 여우가 요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하잖아요. 어디서 여우가 왔어 이래요. 어디서 여우가 왔어. 그러니까 화두는 그래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화두를 들어가지고 산매에 쭉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참선을 해서 화두를 들고 들어가서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이걸 지금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인간의 의식과 뇌파의 관계에 있는데 그쪽으로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한 건가. 자성자리에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 근본 그 자성을 한번 만나러 들어가는 건가라는 걸 설명해 드리려고 오늘 그걸 나눠 드린 겁니다. 예. 참선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화두를 드는 거. 오로지 말은 그러니까 꼭 연불을 하는 것처럼 그 한 구절만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만법기 일기 합치면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 내용은 이미 그 속에 의심이 있거든요. 의심을 합니다.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 어째서 정전백수자를 했는고? 이렇게 의심을 가지는 말 하나를 잡고 그걸 가지고 쭉쭉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먹고 하는 화두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먹고라고 하는 거는 시신마 화두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타너 스님은 여러분 이게 한자가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러분 이게 기풀심자죠. 그죠? 그래서 시신마라 그러는데 기풀 심자지만 여러분 이게 무엇 할 때는 무엇 삼자입니다. 시산마라 그래요. 시산마. 그래서 타너스님이 시산마가 맞다는 거예요. 시산마가 맞다는 거예요. 여기는 기풀 심자가 아니잖아요. 무엇 삼자다. 시산마가 맞다고 타너스님 그런 말씀하시고 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중국어 하실 줄 아는 분들 이거 아시죠? 요즘도 씁니다. 是什么? 그죠? 这是什么? 이게 뭐야? 이러죠? 그러면 이게 왓이라는 뜻입니다. 왓. 그렇죠? 이건 비동사입니다. 그렇죠? 그럼 앞에 이 먹고 하는 게 비동사에 무엇 이 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디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되기도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이라는 말이 여기 이 먹고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인고가 될 수도 있고 앞에 쭉 하는 그 주어가 먹고가 될 수도 있겠지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말이죠. 이게 지금 중국어를 모르는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이 먹고 하면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특정한 걸 하지 않고 그냥 이것이 무엇인고는 막연합니다. 그럼 이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부모 미생전 화두다 그러면은 부모 미생전 부모에게 나기 전에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그죠? 본래 면목 시신마잖아요. 그죠? 본래 면목 시산마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에게 이게 좀 중국어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썼던 말이거든요. 미생제 부모에게 나기 전에 본래 면목이 되잖아요. 주어가 이 먹고지 않았습니까? 맞죠? 앞에 이것이 무엇인고 주어가 이래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지금 이거를 현대 중국 부모 외생前本来面目是什么 이러면 말이 돼요. 앞에 이렇게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是什么 저것입니다. 저것 대십니다. 나是什么 이러면은
지금 그대로 씁니다. 저거 that이거든요. 그러니까 what is that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는 그냥 비동사지 않습니까? 비동사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문장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 시자라고 했을 때는 비동사나 this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이제 참선을 하실 때 이 먹고 화두를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는 앞에 거 쭉 이거 전체를 다 참구를 하셔야 된다 그랬죠? 부모에게 나기 전에 본래 면목이 먹고 부모에게 나기 전에 본래 면목이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전체를 화두를 다 드는 걸 전제라 합니다. 전체 전자로 전제라 그래요. 전제 이렇게 전체 전자. 예. 근데 앞에 있는 걸 길게 하다가 이제 화두가 조금 무르익어지면 앞에 있는 걸 좀 생략을 하고 단제라 그럽니다. 짤막하게 단제라 그래요. 짧아. 앞에 있는 거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을 좀 생략을 하고 이 먹고만 하는 겁니다. 그걸 단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참선할 때 앉으시면 부모에게 나기 전에 본래 면목이 먹고 의심이 분명해야 되니까 내가 모르는 의심이 부모에게 나기 전에 본래 면목이 먹고 부모에게 나기 전에 본래 면목이 먹고 이렇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먹고 하시는 거죠. 그럼 이 먹고 하실 때는 이미 머릿속에 의심은 부모에게 나기 전에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의심이 머릿속에 두면서 이 먹고가 가야 되죠. 그죠? 그러지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먹고 하도 한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의심은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이 먹고 하면 멍해집니다. 멍해져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의심하는 게 분명히 모르는 걸 우리가 참구해 들어가는 거니까. 화두는 의심이 생명입니다. 의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크게 깨친다고 역대 조사 스님들이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를 정확하게 또록또록 성성적적하게 화두를 드셔야 된다는. 이 먹고 화두 할 때 앞에 건 다 버려놓고 요것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 이거 생각을 쭉 하시면서 이 먹고 하고, 그러니까 이 먹고 화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 내용이. 이 송장 끌고 다니는 이놈이 이 먹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움직이고, 그 다음에 모든 보고 듣고 다 할 수 있는 이 주인공이 이 먹고 하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실 때 앞에 거를 의심을 해서 참고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단제로 짤막하게 이 먹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그 하나가 어디로 돌아가는고 이러면 전제죠. 또 합니다.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마음법끼리 일리하죠. 이러다가 전제로 하시다가 하다 이제 호흡이 이제 좀 고라지고 참선이 이제 조금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이렇게 단제로 하시게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구절만 가지고 합니다. 예. 절대로 이 먹고 아무 의심도 없이 이 먹고 이러다가 그냥 아까 말했던 참 이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이 먹고 그건가? 뭐 이런 건 참선이 아닙니다. 이거 다 망상입니다. 이런 많이 하시죠? 이걸 안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화두 참선할 때는 쭉 어떻게 되냐? 화두가 그 1000번 만번 밀어줘라 하는 겁니다. 1000번 만번. 어째서 무라 했는고 해운대 앞바다 바닷물이 한 파도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꼬리를 이어서 또 다른 파도가 하나 생기죠.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게 어째서 무라 했는고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좋습니다. 맞죠? 어째서 무라 했는고 한번 해놓고 이제 어째서 이제 줘라. 이게 혼침 도거라 그래. 혼침 어째서 무라 했는고 방아를 막 찌게 됩니다. 옛날에 원당하면 보면은 보살님이 많이 참선 많이 하신 보살님들은 옷도 멋지게 착 풀을 딱 해가지고 입어가지고 졸지도 않고 딱 앉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갓 오신 분들은
노보살님들 보면 막 풀을 멋지게 해가 있거든요. 삼배 못이 막 참 아주 멋지게 돼. 옷은 멋지게 입었는데 화두는 잘 못 들죠. 그럼 이제 삼배 입고 이제 좋은다. 뽀다닥 합니다. 옷이 뽀다닥 합니다. 이렇게 막 방아를 찍으면. 그래가지고 화두를 열심히 들지 옷을 삼배를 안 입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노보살님들이 이제 보참보살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화두 놓쳐버리면 좋습니다. 화두 놓쳐버리면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분 참선을 한다. 50분 참선을 한다 그러면 한 번 딱 화두를 들면 말이죠. 50분의 목표가 뭡니까? 한 번도 화두가 끊어지지 않고 의심을 이어서 50분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내가 화두를 참고를 해봐야 되겠다. 매 시간 목표가 그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5분이 가기 어렵습니다. 5분이 안 갑니다. 5분이. 그 뭐냐? 우리의 시기 그만큼 번뇌망상이 많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들, 찰나생 찰나멸하는 많은 생각들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중간에 끼어요. 그러니까 화두가 안 들리는 이유는 이 먹고 해놓고 졸거나 아니면은 이 먹고 했다가 이제 딴 생각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좀 고요해져서 이 먹고 이러면 이제 마음이 조금 맑아지거든요. 이 먹고 뭐째서 뭐라 했는고 이렇게 하고 있다 마음이 약간 맑아지면요 갑자기 딴 생각이 납니다. 맞다 내가 저 가스불을 안 하고 왔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납니다. 마음이 약간 맑아지면 정신없이 지내다가 보면 이제 이제 또 갑니다. 아이고 위안호 저걸 갖다가 위안호 그러면서 이제 막 화두 한번 들어놓고 생각은 서울 대구 부산 뭐 이리 막 돌아다니고 아들은 밥은 먹고 다니는가 뭐 오만 생각 다 하고 이제 저 아는 스님도 그 참선 선방 한번 들어오셨다가 나가시면서 몽강 스님 내가 이제 계획이 다 섰어 그런 거예요. 뭐 계획이 다 섰다는 말입니까? 계획이 다 섰대. 내가 이제 불사 계획이 다 섰대. 그 스님 화두 안 들었습니까? 화두를 드니까 불사 계획이 다 서. 막 이래요. 화두 한 몇 번 들고 이제 그 생각만 하신 거예요. 맑아지니까. 식이 맑아지니까. 그래서 예전에 어떤 스님은 주지 스님을 한 30년 하시다가 선방에 한 번도 안 다니시다가 선방에 오셨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시는데 이제 열심히 하셨대요. 열심히 막 하는데 한 2달 되니까 말이죠. 2달 되니까 막 무릎을 탁 좀 됐다 그러시더랍니다. 그래 뭐가 됐습니까? 야 내가 20년 전에 말이지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내가 모르는데 내가 차단했다. 알아냈다. 극하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참선을 하면 식이 맑아지니까 이제 그런 것도 떠오릅니다. 참선을 해보십시오.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제 저기 어렸을 때 어린애 때 소꿉장난 하던 거 평소에 기억도 안 나던 거 다 생각해서 다 떠오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또 와서 물어봅니다. 스님 참선을 하면 할수록 망상이 더 생깁니다. 이러거든요. 그게 망상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는 망상들을 너무 지금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생각은 생각도 안 나고 있다가 지금 이 생각을 한 생각 쉬니까 밑에 있던 생각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하신 거죠. 누구나 마찬가지죠. 참선을 해서 쭉 하시다 보면 지금 이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화두 참선을 해보시면 이제 서울, 대구, 부산도 막 여러분도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다 돌아다니셨다가 이제 또 이제 처음엔 다리가 아파서 못 하시겠다가 다리 조복이 좀 되면 이제 나도 이제 수자가 됐다 말이에요. 이제 1시간 거뜬하게 앉아 있을 수 있다. 누구나 이제 습관이 되면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지요. 다리 조복에서 이제 편안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앉을 수 있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좋습니다. 처음엔 다리가 아팠는데.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어쨌든 일념으로 화두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화두를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화두를 밀어주고 1000번, 10,000번 화두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는 앉아서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철 타고 가시더라도 여러분 화두를 갖다가 어째서 뭐라 했는고 이게 화두가 끊어졌다 그러면 망상 피우고 있거나 졸고 있거나 딴 생각하고 있거나 분명하죠. 그래서 화두는 그래서 스님들이 경책을 하러 다니는 겁니다. 조는 거는 무조건 화두 끊어진 거니까 조는 분들은 무조건 경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화두 놓친 거니까. 자, 근데 여기 말이죠. 그 사이에 무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기라고 하는, 없을 무자, 기록할 기자. 무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화두를 들고 딱 앉으면 말이죠. 잠자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또 깨있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그 사이에 중간에 애매모호한, 뭔가 이 접점 비슷한 데 있어요. 화두는 약간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또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뭐 이러면서 드는데 말이죠. 어째서 뭐라 했는고. 그리고 또 자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있는데, 어째서 뭐 약간 흐리멍텅합니다. 흐리멍텅해서 어째서 뭐라 했는고, 소곤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또록또록 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5분 지나간 것 같은데 50분이 쑥 지나갔어요. 네. 그걸 무기라 그럽니다. 그러면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참선을 굉장히 잘한다. 한 번 앉으면 50분이 쑥쑥 지나간대요. 그건 무기입니다. 약간 흐리멍텅한 상태에서 조는 것도 아니고 깨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루하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아예 이부자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기로 들어가려고. 그럼 이제 어째서 뭐라 했는고 하면서 이래 쓱 들어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허송세월 다 보냅니다. 그러면은 수십 년 참선에다 아무 성과가 없다. 화두를 또록또록 들여서 화두가 한 번도 끊어지지 않게 50분 가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된다.